TA. 지금 이 프로세스 이제 간단히 넘어갈까 봐요. TA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TA 목적은 뭘까요? 그죠? TA는 100%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선배님들 가끔 착각하세요. TA에서 막 상품을 팔려고 해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TA에서 내가 가도 될까 안 될까를 막 타지네요. 이런 식이죠. 그 보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나 종신 있고 VL도 있다 그러면 안 만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사람 뒤에 있는 여러 사람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랬어요. TA 이렇게 하다가 형님 안녕하세요. 저 어떤 형님 소개로 인사드립니다. 한번 참 좋으시다고 하셔서 뵀으면 좋겠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 금요일 날 시간 괜찮으세요? 이랬어요. 왜 그러세요? 한번 인사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신데요? 메트라이프 생명입니다. 저 메트라이프 생명에 종신보험하고 VL 다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배님 제가 뭐 계약하자 그랬어요. 인사나 드린다고 했지.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금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금요일은 약속 있는데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전 어떠세요? 오전? 예. 지금 이 과정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 보험이 있대요. 그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일까요? 제가 그 사람 만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VL 50짜리 계약하고 30짜리 계약을 소개받아서 했어요. 그 인접 동료를. VL을 갖고 있는 사람은 VL에 대해서 더 많이 호감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소개해주면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많이 실수를 해요. 그 두 번째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금요일날 시간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일 있는데요? 이랬어요. 이 사람이. 그죠? 그래서 제가 바로 안 쉬고 가서 다음 주 수요일 오전 어떠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잠깐 뜸했어요. 템포가 있어요. TA에 템포가 있어요. TA의 확률을 높이시려면 내가 전화 내용을 주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나는 이 사람이 한번 거절을 하면 그럼 그 다음 스케줄이 언제 한 3개 정도는 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일전에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하다가 3주 후 월요일 날 시간 있냐고 여쭤보셨냐고 했었잖아요. 있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저도 스케줄이 3주는 없어요. 근데 3주 월요일 날 스케줄 있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옆에다 나쁜 놈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대개가. 그래서 이 말을 하시는 것도 템포가 있어요. 나 때문에 템포가 끊기냐, 고객 때문에 tem포가 끊기냐. 고객 때문에 템포가 끊기게 했으면 그건 내가 윈한 거예요. 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계속 시간을 이렇게 텀을 갖고 가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제 머뭇거려요. 왜? 이 사람이 금요일 날은 핑계댈 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회의가 있든 뭐가 있든 금요일은 안 된다고 딱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일 날을 딱 갑자기 물으니까 이 사람은 다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화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만나기 싫어할까요? 보험 팔까봐? 사실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딴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난 보험 들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태여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갈까봐 그게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소개자가 누구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이 사람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주저하고 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부담을 줄여주면 돼요. 제가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이 사람이 뜸했어요. 그럼 제가 또 치고 가는 거예요. 수요일 오전에 그쯤에 갈 일이 있습니다. 그 옆에 어떤 건물 있죠? 거기에 갈 일이 있으니까 그때 잠깐 얼굴이나 뵙고 인사드리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만난다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그런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잠깐 인사드리고 제가 갈 거다. 부담 갖지 말라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TA는 만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TA 하고서 바로 안 끊어요. 스케줄 잡혔어요. 그럼 바로 끊어버릴까요? 아니에요. 전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부터. 요즘 어떠세요? 선배님 그 회사 얘기 듣기는 어땠는데? 뭐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듣고. 자제분들은 공부는 잘하세요? 방학이시죠? 그랬더니 예. 요즘 교육비 때문에 저축 많이 못하시겠어요? 많이 못한다. 애들이 몇 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 국민학교 5학년. 메모 다 해야겠어. 그리고 이 사람 성향에 대해서 얘기해. 어쨌든 형님 목소리 참 좋으신데 얼굴 꼭 보고 싶네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참 뵙고 싶어요. 인사드리고서 그때 잠깐 인연 맺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끊어요. 대신 전 그동안에 이 사람의 프로파일하고 일반적인 걸 좀 얻어냈어요. 제가 PC 확률이 높아요. 왜 높냐? 전 집중을 되게 열심히 해요.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메모한 거 갖고 그 사람을 상상해봐요.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 거다.
사람 얼굴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봐요. 진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가끔 꿈에 나와요, 막. 그래서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러 가는 30분 동안 전 그 사람이 어떤 거절이 나올 거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거다, 그 범주를 한번 정해봐요. 이렇게 쭉 시나리오를. 그러면 대부분 그 안에 있다. 그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난 준비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고민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TA는 만나기 위한 거다. 거기에 더 이상의 의미를 두지 마세요. TA 스케줄 확정되면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 전에는 인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진짜 얼굴 보러 가요. 근데 제가 그렇게 집중하고 가서 거의 80% 이상이 원스텝이에요. 인사드리러 갔다 계약하고 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만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민하시고 TA는 그렇습니다. AP 뭐 저는 APC를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어쨌든 AP는 어떤 게 목적이에요? AP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AP는 두 가지라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동기유발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이걸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AP를 하는 목적. 두 번째 만남을 기대하게 해야 돼요. 그죠? 이 사람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걸 갖고 싶게 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목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혹시 내가 은행에 가서 저축통장을 만들어 보신 분? 만들어 보셨어요? 어디다 저축해요? 예. 설계사도 아니에요. 국민은행에다 저축하고. 그래, 한번 생각 다시 해봅시다. 국민은행에다 저축하러 갔을 때, 그때 왜 거기다 했어요? 어떤 과정을 갖고 갔어요?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좀 남는구나. 그랬어요? 아, 남들이 하니까 저축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 그럼 왜 국민은행이에요, 하필? 가장 큰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혹시 월급 통장이 아니었어요? 아, 그랬을 거예요. 월급 통장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내 급여 통장이 어디야? 아, 그래. 그, 한 은행만 거래해야지 신용이 높아진다고 하더라. 뭐가 높아지는지도 몰라요. 셀러리면 사실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백날을 걷다 해봐요. 뭐가 높아지긴 뭐가 높아져요. 수수료만 좀 떨어질 뿐이지 뭐 혜택 별로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되게 그런 식이에요. 아, 저축을 해야겠구나.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옆에도 하네. 나도 해야 될 때가 됐다. 아, 근데 귀찮다. 언제 찾아가지? 찾아가자. 그게 두어 달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아유, 진짜 해야겠다. 왜? 옆에는 계속 저축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갔어요. 가갖고 행원한테 물어봐요. 어떤 저축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금리가 몇 프로냐고 물어보세요. 되게 쑥스러워요, 그런 사람은. 번호 대기표 딱 뽑은 다음에 그 앞에 가면 저축할게요. 3년짜리로 해주세요. 이러고 딱 만들고 2장 찍고 딱 와요. 되게 간결하죠? 그죠? 되게 간결해요. 세상에는 세 분류의 사람뿐이 없어요. 보험을 가입하실 분, 그죠? 보험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보험을 안 할 놈. 요 세 부류의 사람뿐이 없어요. 그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접근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이걸 팔기 위해서 나는 엄청난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과정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와서 무언가 시작하라고 했다. 근데 그건 저축이다. 근데 그거는 주식으로 저축하는 개념이 있고 보장성 보험의 기능을 약간 하고 있다. 그래, 내가 여유자금이 있나? 나 여유자금 있다. 그래, 시작할까 말까? 이 사람 얘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돈이 굳는단다. 아, 돈을 굳혀야 될까? 그래, 굳히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뭐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반 펀드와 우리 VUL을 비교하고 그리고 은행 저축금리를 감안해서 물가상승률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여유자금 있나 없나? 아, 있다. 그래? 어떤 상품이 괜찮을까 고민을 난 안 해봤는데 이 사람이 오더니 얘가 괜찮다고 한다. 괜찮은가? 괜찮은 것 같다. 그래, 하자. 말자. 오늘부터 하자. 다음에 하자. 그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우리 끌어내는 것뿐이 없어요. 그게 PC 과정이에요. AP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 사람한테는 어떤 걸 해야겠어요? 우리 VL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새로운 개념이에요. VL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야? 단기에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나요?
있어요? 단기에 목돈을 받아줄 수 없어요. 얘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은퇴자금. 그죠? 직장인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거냐고 물어보세요. 그죠? 무언가 필요할 거예요. 애들 교육자금. 요즘 정년이 너무나 짧아져가지고 내 둘째가 대학 갈 때 되면 난 백수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죠? 교육자금. 중장기 목돈.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재테크의 종잣돈으로 쓸 돈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노후. 그죠? 내가 나중에 자식한테 손 안 벌리게 할 수가 있어요. AP 과정은 어떤 거냐면 아주 간결하게 치고 들어가세요. 먼저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요즘 회사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아, 재미있다. 힘들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아, 언제까지 회사 다니실 것 같으세요? 여쭤보세요. 한 5년 정도, 10년 얘기하시는 게 일반적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럼 그때 둘째는 몇 학년이에요? 아, 몇 학년이다. 그럼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장사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장사해야죠. 장사하실 때는 어떤 거 갖고 준비가 좀 되셨나요? 뭐 그때 갖고 퇴직금 갖고 하신다 그래요. 그럼 좀 부족하시면 집 건드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갖고 갔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크 포인트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는가? 자기도 몰라요. 그냥 되게 막연하거든요, 사람들이. 막연한 걸 좀 명시화 시켜줘요. 이렇게. 그럼 제가 지금 질문을 몇 가지 하면서 이 사람이 스스로 얘기하게 됐어요. 아, 뭔가 있긴 있어야 되겠구나. 퇴직금 갖고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고민을 했어요. 교육. 요즘 애들 교육하기 힘드시죠? 한 달에 사교육비 얼마나 들어가세요? 왜? 지금 제가 처음에 은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선거절 처리를 한 거예요. 뭐냐? VL 하시는 분이 야, 내가 회사 언제까지 다닐지도 모르는데 내가 긴 걸 어떻게 하냐라는 거절이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5년, 10년을 내가 어떻게 하냐? 얼마나 다닐지 모르는데.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장사를 할 거다. 그죠? 이 사람은 계속 돈을 벌 거예요. 두 번째 교육 얘기를 이제 해요. 요즘 사교육비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아, 맞다. 아유, 얼마나 들어가세요? 둘째 아이 50만 원, 첫째 아이 100만 원 들어간다. 150만 원 들어가세요. 아유, 정말 힘드시겠네요. 걱정이 좀 되네요. 나중에 장사하실 때 애들 교육비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걱정이다. 그때 가면 둘째 애가 이제 100만 원씩 들어갈 건데 그 준비 되셨냐? 쉽지 않겠다.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다 꼭꼭 마음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저거예요. 선수와 보통의 설계사와 엑설런트가 있다. 선수와 엑설런트의 차이는 뭐냐면 선수는 자기 야부리를 되게 잘 끌어가요. 근데 엑설런트는 뭐냐면 고객의 반응까지 봐요. 그래서 고객이 가슴 아파하는 걸 찾아내요. 눈빛을 보면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쪽이겠다. 같이 교감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아, 그게 엑설런트예요. 근데 그런 걸 캐치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두 번째 교육 얘기가 왜 있을까요? 이 사람은 거절 처리가 분명히 저걸로 할 거거든요. 교육비 때문에 어렵다 이거예요. 야, 지금 교육비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 그럼 나중에는 공교육만 시킬 거냐는 거죠. 둘째는 앞으로 공교육만 시킬 거냐. 그죠? 미리 선거절 처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목돈 마련. 그죠? 지금 뭐 재테크 때문에 이것저것 아파트 때문에 뭐 분양대금 들어가고 중도금 들어가고 뭐 정신없다.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당신의 마지막 집이냐는 거죠. 당신은 더 이상 이제 재테크를 안 할 거고 이게 마지막 집이고 모든 게 끝났냐?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종잣돈이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때가 손들 수 있다 이거죠. 나한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아, 내가 어플라이 해갖고 이거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재작년에 그 시티파크 분양했죠. 그죠? 그거 되게 하고 싶었어요. 계약금이 6천만 원인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막 넣고 다니느라고 그걸 못했어요. 6천만 원이 없어서. 근데 제가 아는 분은 그게 됐어요. 3달 만에 1억을 벌었어요. 가슴이 얼마나 아프든지. 그런 얘기예요. 베스트는 돈도 있고 부채도 있고 집도 있어야 돼요. 부채가 꼭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럼 그 돈을 마련해 놔야 돼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손들 수가 없어요. 그죠? 누구한테나 기회는 온다고 하는데 준비된 사람이 손들 수 있거든요. 그런 개념의 목돈 터치를 하는 거예요. 노후. 물어보세요. 용돈 얼마 들으세요? 부모님한테. 셀러리면 많이 줘봐야 30만 원이에요. 정말 효도하는 분이 50만 원을 드려요. 근데 자식한테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거냐고 여쭤보세요. 앞으로 정말 오래 산다. 60까지 일한다고 생각하고 20년을 사셔야 되는데 뭐 먹고 사실 거냐.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럼 다들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하나씩 걸려요, 자꾸.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고객과 내가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그렇게 걸려요. 그걸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당신을 뵀을 때 당신이 이렇게 염려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기 투자는 이렇게 하세요. 은행 거래는 이렇게 하세요. 중장기 계획은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종합적인 걸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다음번을 기다려야 해요. 그렇겠죠. 다음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 내가 문제점이 있긴 한데 단기, 중기, 장기, 리스크, 소, 중, 대 이걸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 짜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냥 난 3% 인생이었어요. 내 월급 통장은 국민은행이고 그냥 국민은행 저축을 하는 난 3%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당신의 3%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을 기대하게 돼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APC에서 이 사람을 딱 만나서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계약을 끌어낼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은 투스텝으로 갈 건가. 계약을 끌어낼 거면 거기서 열을 올려서 호기심 있는 걸 자극하면서 계속 끌고 가서 계약까지 가야 돼요. 그게 아니다. 투스텝이다 하면 적당히 호기심만 유발해야 돼요. 오늘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다음번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다음번 이 얘기만 해야 돼요. 하실 때가 됐습니다. 하실 거죠? 안 할 건데요. 제일 우매한 게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얼마나 하실 거예요? 50을 하실 거예요, 30을 하실 거예요? 당신한테 40이 왔습니다. 이게 맞지?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또는 지금 할 거예요, 다음에 할 거예요? 안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것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투스텝을 내가 기대한다 하면 적당히만 하고 치세요. 그리고 먼저 덮을 줄 알아야 돼요. 딱 덮고 일어나면 젠틀해요. 그래서 제가 고객을 만나면 처음에 묻는 게 있어요. 몇 분 시간 있으세요? 5분 있다. 어떤 경우는 5분인 사람을 갖고 반응을 보면서 1시간을 앉혀놓고 계약까지 해요. 어떤 사람은 30분 시간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오늘 절대 안 할 사람이야. 그럼 내가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덮어요. 다음번에 제가 자료 준비해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투스텝을 예고했을 때는 한번 이 사람의 거절이 어떤 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걸 한번 이렇게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다음번에 나올 거절을 내가 투스텝에 PC에 가서 다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되니까 준비해서 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다음번을 약속을 기약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재정상에 라고 간단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좀 많다. 부채가 많다. 그럼 부채가 정말 많으시네요. 일을 어쩌나 빚부터 갚으세요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간단하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부채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저금리 시대는 부채 당연히 있어야 된다. 톡 치고 나와요. 근데 그럼 지금 부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한번 봐야겠네요. 어디 은행을 거래하시고, 그리고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할 상환 방식인지, 아니면 원리금 균등할인지, 아니면 이자만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기간은 적절한지. 그래서 이 사람의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PC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길을 살짝 터주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신뢰를 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걸 쫓아다니면서 뭐 부채를 바꿔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길을 살짝 터주는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살짝 치고 가보세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지금 뭐 중도금을 넣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럼 중도금을 어디다 넣고 있다. 그럼 거기에는 도대체 7번의 중도금 중에 5번까지 대출을 받아주는지, 대출금리는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에 갖고는 어떻게 잔금을 치르고 이거의 부채 전환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조건들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당신의 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주면 확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투스텝이면 한번 치고 가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이 사람이 뭐구나 하고 메모하고 내가 준비해서 가면 PC가 훨씬 수월하다.